2024년 9월 28일 네 번째 강의는 미래 선박은입니다. 제가 미래 선박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친환경으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쭉 깔은 것까지는 좋은데 부양식을 그려놨네요. 부양식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솔직히 그죠? 자, 일단 지난번에도 조선 강의 한번 했었는데요. 조선업에서 지금 보면 LNG, LPG가 되게 좋습니다. LNG, LPG는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린 생각하는 거죠. 아, LNG, LPG 쪽은 좋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벌크 탱크선입니다. 벌크 탱크선 성과를 보시면 2008년도에 아주 호황기인 여기에 아직은 조금 못 미쳤습니다. 아, 2008년도 최호황기보다는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구나. 벌크 탱커는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벌크선은 경쟁력이 없죠. 컨테이너선을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선 성과도 거의 왔는데 아직 조금 모자른 것 같습니다. 거의 왔습니다. 아, 컨테이너도 2008년 후반기까지는 왔어요. LNG는요? 그때보다 후반기를 넘어섰죠. 네, LNG 성과는 여기 있습니다. 벌써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는 도커들을 좀 줄인 영향도 있지만 삼성중공업을 보면 어쨌든 그때 최고 가격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커는 못 늘리고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조선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후판 때문이라기보다는 컨테이너선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선이 올해 92%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최근에도 다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8월, 9월에 그래도 한국에 좀 수주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27년과 28년 인도분을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딜레이 안 되고 여유 있는데 지금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비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벌크선 말고도 컨테이너도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LNG, LPG 선이 좀 유망해 보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좀 잘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아주 미래에는 또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가 오냐고 한다면 국제해양기구 유엔 산하에 있는 IMO에서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100%를 없애겠다. 와, 100%를 없앨 수 있나? 100%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개념을 바꿉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탄소를 할 때는 탱크 투 웨이크였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탱크에서 받아서 우리가 연소시키는 그 과정, 투입되는 그 과정의 탄소만 관리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에서 얼마나 탄소가 많이 나오는 연료를 사용했느냐. 그래서 벙커 CU가 없어지고 퇴출되면서 LNG를 많이 쓰고 아니면 듀얼 퓨얼로 가고 이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웰투 웨이크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웰투 탱크가 뭐냐면 유전에서 오일을 갖다가 파이프로 갖고 와서 운반해서 정유해서 선박 근처에 탱커까지 갖고 오는 요 터미널까지 갖고 오는 요거 여기를 웰투 탱크라고 하는데 웰투 탱크를 포함한 웰투 웨이크 그러니까 유전에서 사용되는 저 뒷단까지 모든 탄소를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쓸 수 있는 연료가 뭐가 있을까요? LNG도 사용 안 됩니다. 미래에는 LNG도 사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웰투 웨이크를요. 전생의 주기의 탄소 배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도 안 된다.
배가 또 다 바뀌어야 된다. 언제까지? 2050년까지. 그런데 이 과제는 쉽지 않다. 한국은 탄소 포집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가능할 텐데, 그런데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한 번에 제로로 갈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줍니다. 2030년까지는 20%, 2040년까지 70% 감축이에요. 그리고 2050년에 0.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LNG나 듀얼 퓨얼을 많이 도입해야 돼요. 2040년에는 거의 LNG선 아니면 하이브리드 LNG, 수소 섞어야 돼요. 그리고 2050년에는 제로예요. 이 스케줄대로 된다면 지금 많이 뭐가 되는지는 눈에 보이죠. 이 스케줄이 지켜진다면. 근데 각 회원사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고 못하겠다, 돈이 너무 비싸진다 이러면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케줄을 보면 2030년까지는 LNG 중심으로 가야 되고, 2040년에는 LNG 플러스 암모니아, 수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2050년에는 완벽히 다른 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래 선박 표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우리가 미래가 좀 그려지죠. 미래 선박은요, 친환경 원료로 해야 돼. 친환경으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자율주행, 안전하게, 스마트 선박으로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많이 담고 안전한 게 과거의 배였다면, 지금은 많이 담는 거 좀 줄이더라도 안전하고 친환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자동화, 친환경 다 해야 돼. 스마트 선박은 자동화니까요.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는 환경도 완벽해야 되고 자율주행도 돼야 돼 라는 겁니다. 자, 저탄소, 무탄소 대체 전략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 전기 추진 선박 해야 되고요. 전기 추진 선박을 할 때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가 관건이잖아요. 배터리를 실어서 갈 거냐, 아니면 연료전지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아까 태양광 패널, 풍력, 어찌됐건 전기를 공급받을 거냐. 그러니까 전기 패널을 위에다 깔면 효율이 배가 움직일 정도로는 안 될 텐데요. 어쨌든 조금은 도움 받을 수 있겠죠. 전기 그런 거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ESS로 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에너지 밀도가 완벽하게 개선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충전을 안 받고 30일 동안 가야 되잖아요. 미국 가는데 30일 걸리는데. ESS가 엄청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얼핏 봐도 다 그 얘기입니다. 수소, 암모니아, LNG 해야 된다. 순수전기, SOFC,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수소나 전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주는 하이브리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자, 2030년까지는 결국은 LNG 많이 늘려야 되고, 2040년까지는 수소, 암모니아 하면 되는데, 2050년 타깃으로 보면 SOFC 순수 전기 쪽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기업들은 준비 중이죠. 빈센그룹인데요. 빈센그룹은 250kW짜리를 하고 있는데 2000kW 엄청 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박용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SOFC입니다. 연료전지는 정말 꿈의 기술이죠.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 수소 혼소는 가능하다. 이건 이제 보일러 그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수소 암모니아 혼소. 그래서 2030년까지 중소형 선박 30%가 전동화 될 수 있다. SOFC 전동화로 가자. 그래서 현대는 핀란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컨비온을 인수했고요.
그래서 지금 SOFC를 준비 중입니다. 자체적으로요. 후에 SOFC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하고요. 지금 2조인데 2032년, 그러니까 한 8년 후에는 20조로 10배 정도 커진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SOFC가 PAFC를 대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효율 좋은 SOFC로 가지 않으면 완벽한 발전, 완벽한 선박 엔진 쪽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죠. 하이브리드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NG 수소 하이브리드 선박 개념이 부산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수소하고 LNG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쓰는 것들이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 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선박까지 오늘 공부해 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